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곳에 해가 바뀌었네요. 14년 청룡의 해,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산 싫어하는데요. 오늘도 또 등산인가요? 산이라 하기엔 너무 낮은 동물이니까요. 걸어 올라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쁜 곳이 많네요. 이렇게 예쁜 우리나라가 소멸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통계상으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걸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요, 나가보면 방긋방긋 귀여운 아가들을 많이 봐선지 체감은 안 돼요. 제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영업이 좀 안 되는데 아이들이 줄어서라기보다 제가 예전 열정이 없어서야, 경기가 안 좋아서야 그렇게 생각되지요. 아이가 줄어서야, 출산을 적게 해서야 이렇게 느끼기에는요, 지금 아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학원을 가겠다고 기다리는 아이들이나 학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소멸된다고 믿어지지가 않네요.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가임 여성 한 명당 0.77명? 그동안 너무 관심이 없었네요. 한 명이 안 되네요. 이대로 가다간 소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올해 신둘이니까요. 제 나이 또래 엄마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 또래 엄마들은요, 출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요, 아이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자체도 몰라요. 제 주변 이야기니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결혼은 무슨요, 남자친구 있으면 다행이라고 해요. 남자친구 있어도요, 아예 결혼까지는 모르지. 이걸 우리가 하라 마라 할 수도 없어. 뭐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출산 전문 과정부터 막혀있네요. 결혼을 어찌어찌 시켰다 쳐요. 그래도 아기를 낳을지 안 낳을지 또 고민이 되는 거죠. 둘이 너무 예쁘게 살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반려묘나 반려견 한 마리씩 키우면서 사는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아이는 언제 낳을 거야?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 또 젊어요. 모든 건 아이들이 지고 있지요. 젊디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50대가 좀 애매해요. 스스로가 시어머니, 친정엄마 이렇게 불리는 것 자체도요, 너무 낯설어 하고요. 할머니는 더 낯설죠. 결혼을 시켰으면 그 누구의 친정엄마나 그 누구의 시엄마가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아이까지 나오면 할머니 맞죠. 그럼에도 이 낯섦의 정체는 뭘까? 생물학적 나이, 사회가 요구하는 나이, 법적 나이, 뭐 이런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곰곰이 들여다보니까요, 아직 우리가 양육이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을 아직도 다 키워내지 못한 거죠. 아이들은 분명 성인인데요, 오롯이 자신의 경제력으로 홀로 서기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스스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누구를 더 책임지겠어요. 그 아이가 자기도 책임지고 자기 배우자도 책임지고 자신의 아이까지 책임지는 그날까지는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양육은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좀 답답해요. 내외가 큰 굴곡 없이 차근차근 저축하고 투자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엄마 아빠들은 좋겠어요. 전 그렇지 못하거든요. 나는 열심히 벌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냈는데요, 전 진짜 지금만을 바라보고 왔거든요. 아이가 성인이 되면, 적어도 대학교를 졸업하면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양육에서 좀 벗어날 줄 알았어요. 게다가 이번에 제 큰아이가 취업이 됐어요.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둘째만 또다시 졸업을 시켜야겠죠. 4년 뒤에 저는 경제적으로 아이들에게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양육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변의 선배들에게 여쭤보니까 그건 저의 희망사항일 뿐이더라고요. 이번에 취직한 첫째 아이가 직장이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집을 구해야 될 텐데요. 서울 집값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네, 전세 대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몇 천을 떡하니 내놓지 않는 이상 사회초년생들이 모아놓은 저축액이야 뻔하죠. 그럼 모자란 보증금은 죄다 빌려야 된다는 말인데요. 말이 전세지 월세랑 같잖아요. 좀 이자가 또 얼마나 올랐어요? 그럼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는 제가 끼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인데요. 제가 아이한테 월세를 내라 하겠어요? 식대를 내라 하겠어요? 자금 대출은 없지만 생활비 대출은 꾸준히 받은 편이어서 그것부터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결론은 취업을 했다 해서 주거 독립, 주거 분리는 아직 무리라는 거죠. 제 양육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지금 취직한 병원에서 다행히 또 잘 적응해서 착착같이 저금시켜서 종잣돈을 마련했다고 쳐요. 그래서 직장 근처 원룸이나 2.5룸, 투룸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죠. 반전세 조금 끼고요. 그죠? 하지만 아이가 받는 월급으로 3인 내지는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주거 형태를 갖출까요?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주거 형태를 갖추려면 제 곁에서 최대한 주거 독립을 미루는 것이 전략이겠네요. 에이, 다 큰 애들은 빨리 내보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집 마련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볼 수 있는 건 따뜻한 밥 먹이는 거랑 주거비를 아끼게 하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없거든요. 여튼 저는 그렇다고요. 이 시나리오도 아이가 독립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마저도 도울 수도 없고요. 진짜 제 자녀가요, 대학만 들어가면, 취직만 하면 그 아이에게만큼은 경제적으로 해방이 될 줄 알았거든요. 주거가 문제긴 하네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너무 비싸니까요. 부모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돕겠어요. 네, 아이랑 이야기해서 종잣돈을 마련할 때까지 독립을 미루고 제 곁에 있는다 하더라도요, 그게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집값이 한도에 모아서 될 값이 아니잖아요. 그 지점에서 제가 요즘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아이를 곁에 둔 만큼 제 노후 대비는 그만큼 또 뒤로 미뤄지는 거잖아요. 게다가 결혼까지 하겠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경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요즘 대세가 반반씩을 한다 하더라도 반은 있냐는 거죠. 가난한 엄마는 슬프네요. 첫째 이야기만 너무 했지요? 그럼 둘째 이야기 좀 해볼까요? 내년에 대학교 3학년이 되는 둘째는요, 공립대여서요, 학비며 기숙사비며 매우 저렴하게 다니고 있어요. 다행이죠. 그나마도 제가 다 못 내서요, 생활비 대출은 받고 있죠. 이 지점이 좀 아이들한테는 다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둘째는요, 화장도 잘 안 하고요, 옷도 저렴한 것만 사고요, 오빠처럼 거의 소비가 없어요. 평소에 뭐 사준다고 해도 매우 신중하게 따져보고 거의 대부분 사지 않아서요, 전 얘가 그런 성향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고른 것들은 제가 안 사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부족한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번 겨울방학에 올라왔잖아요. 운동화를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평소 이 아이의 소비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떤 건데? 아, 흰색 운동화야? 깔끔하네, 단정하고. 그럼 사도 돼요? 하면서 저 눈치를 한번 보는데 약간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여다봤죠. 깜짝 놀랐잖아요. 운동화 가격이요, 81만 5천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 모델이 그 금액이고요, 힌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100만 원이 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명품이니까 그 정도 비싸겠죠. 더 비싼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금액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명품들의 정보를 이제 겨우 21살인 아이들이 모두 알고 있다는 거가 더 놀라운 거예요. 이 SNS에 들어가 보면 다 알아. 전 세계 신상품을 실시간으로도 알 수 있어. 네, 그것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런 명품들이 SNS에서만 연예인들만 아니면 모델들만 신고 나왔다면 제가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80만 원이 넘는 명품 운동화를 같은 학과 동기들이 여러 명이 신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래요. 동기들 몇 명이 벌써 외제차를 탄대요. 뭐 그럴 수 있죠. 아빠 엄마가 능력되면 그럴 수 있죠. 그게 뭐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이에게 경제적 해방을 위해 이 아이의 졸업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난한 싱글맘인 저는 살짝 자괴감이 들었어요. 한 달에 용돈을 56만 원을 주거든요. 그것도 저는 많이 부담되거든요. 둘째 아이 입장에서는 모질하겠죠. 그래서 알바도 하고 있고요. 따뜻해도 매달 꼬박 줬던 터라 둘째가 많이 고마워했거든요. 그래서 아껴 쓰고 나중에 나름 저축도 했대요. 그래서 결핍 없는 대학 생활이겠거니 이랬거든요. 그런데 외제차 81만 원짜리 명품 운동화? 이런 식이면 제 양육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네요. 엄마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막내는 결국 그 운동화는 사지 않았어요. 다행이다 이러다가도요, 외출한다고 나가는 뒷모습을 볼 땐 짠해요. 괜스레 미안하고요. 제가 해준 것도 없이 엄청 많이 해준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들을 빨리 키워 경제적 독립을 시킨 뒤에 내 노후 대비를 하려고만 생각했지, 이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경제적 결핍에 대한 생각은 못했네요. 풍족하게 못해준 만큼 경제적 양육 기간이 길어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제 노후쯤이야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가난한 싱글맘 엄마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겠습니다. 허접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마다 배우러 다니는 게 있어서요. 매주 올리질 못할 것 같아요. 몇 주라도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봬요. 먹고 사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